소식 전해드리면요. 정말 뭐 지금 가장 이 핫한 뉴스를 오늘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름 성수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년 중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시즌이 바로 이 7월과 8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해외여행이 열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그 네이버 최대 규모의 유럽 여행 카페죠. 유랑 들어가 보시면 요즘 아주 눈에 띄는 글들이 바로 이 보험에 관한 글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그 코로나를 현지에서 걸리는 확진 사례가 지금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현지에서도 유랑에다 막 글을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행자 보험을 안 들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국내 여행자 보험만 들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뒤늦게 이제 여행자 보험의 이제 이 조건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엄청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국내에서 여행자 보험을 저는 이제 항상 들고 가긴 하거든요. 어디를 가든 저는 항상 드는 편인데, 왜냐면 저는 매번 자유 일정으로만 가기 때문에 취재나 이제 출장 목적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여행사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요. 여행자 보험을 한동안은 공항에 가서 들다가 이제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제 가입돼 있는 그 은행 있잖아요. 주거래 은행에서 연계되어서 나오는 그 모바일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을 아마 그 공항에서 이렇게 급하게 들고 가실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나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코로나 특약,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현지에서 걸렸을 때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지금 가장 큰 그 논쟁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여행자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코로나 관련된 비용은 치료비와 검사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문으로 반드시 증명서를 떼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있는지, 현지에서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치료비, 검사비 부분이 들어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유랑에 올라오는 글들은 사실 그거는 이미 이제 다 지났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어, 해외에서 현지 확진이 뜨면 우리나라 질병청 지금 방침상 열흘간 한국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아시아면 좀 덜할 텐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이 10일간의 체류비, 여기서는 국내에서는 보장해주는 보험이 현재 그런 상품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해외 여행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지에 가면 확진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도 돈인데요. 우리 직장인 분들은 열흘 동안 이거를 열흘간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엄청난 패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사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기사에서도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이 체류비와 또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국내 보험이 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 기사에서도, 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거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국내 보험으로 이 부분이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해외 보험회사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 회사가 헤이몬도라는 회사예요. 그 유랑에는 헤이몬도 같은 걸로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질문이 시간당 한 두세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게 그러니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그래서 헤이몬도에 들어가가지고 열흘 정도 인도네시아 여행으로 해가지고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근데 나이 같은 거는 체크가 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여행 일정으로만 해가지고 가상으로 제가 뽑아봤는데, 열흘 정도 해외여행을 한다고 쳤을 때 한국인이 헤이몬도에서는 이 그 체류비와 그
교통 관련된 거 그거를 커버해주는 보험이 이제 탑하고 프리미엄 상품이 있는데 61달러 그리고 76달러 이렇게 두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장 금액이 다른 것이겠죠.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이 맥이지 이 수화물 관련된 분실도 지금 엄청나게 분실 사례가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해서 이제 보장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이 헤이몬도에 관해서 왜 이렇게 여행 커뮤니티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느냐? 이게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입 절차, 그리고 관련된 상담, 현지에서 또 뭔가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해야 될 때 모두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려우신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예. 그런데도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헤이몬도에 앞다퉈 가입하는 이유, 바로 이 코로나가 현지에서 확진됐을 때 이 엄청난 체류 비용과 그 항공 변경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만 원 이상의 이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해요. 열흘간 뭐 많이 들겠죠, 돈이. 호텔 비용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파서 관광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열흘간 너무 아파서. 그래서 보험이라도 가능해야 사실 덜 억울할 텐데 이 정도가 되면 지금 시대에 해외여행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불복 게임이라고들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해외여행이 뭔가 즐거운 뭔가 행위가 아니라 이 현지에서의 확진이라는 이 엄청난 리스크를 본인이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행업이 참 돌아오기에 굉장히 더 멀게 느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보험 문제는 좀 정책이나 이런 걸로도 지금 한번 점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여행업을 아무리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사실은 이 현지에서의 확진을 개인이 이 정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누가 여행을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첫 번째 뉴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 워케이션, 일과 여행을 같이 한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시대에 새로운 여행 문화로 지금 점점 굳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향후 이 10개년 계획에도 이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미 포함돼서 올해 발표된 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워케이션이 정책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출간한 그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책에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이 워케이션 현상은 이 원격 근무의 확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체류형 여행 시장이 폭증하면서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들도 서비스를 개편할 정도로 이게 큰 흐름이 됐다는 거예요. 여행업의 큰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워케이션을 조금 더 일찍 활성화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이거 주도를 했어요. 일본도 지자체가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지방 도시에 가서 다 같이 가서 일을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위성 오피스 같은 제도를 통해서 워케이션을 좀 장려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본의 워케이션 또한 개인의 워케이션, 나는 스스로 프리랜서고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어 라고 하는 사실 일본은요, 코로나 이후에 1600만 명이 지금 프리랜서, 그 전에는 1000만 명까지는 안 됐다고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크게 늘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그러면서 개인의 워케이션이 더 활성화된 지금 그런 워케이션 대중화 단계로 들어섰다. 일본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최근에 이제 제가 뉴스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제 큰 회사들이 국내나 해외에서의 이동형 근무를 이제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워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지금 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공공에서 내놓는 지금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지자체 자체가 개발하고 있는. 근데 사실 트렌디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젊은 층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 단위만 받는 그런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워케이션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여행 문화가 트렌디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워케이션을 참여해서 지자체에 가서 막 돈을 쓰고 하려면
결국은 그 지역 기반의 젊은 분들이 로컬 창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트렌디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거나 아니면은 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 지자체와 지자체에 있는 많은 로컬 씬과 협력해가지고 좋은 워케이션을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나온 두 가지 사례를 워케이션 사례,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타난 지금 그 로컬과 그 민간형 워케이션의 어떤 결합 굉장히 잘하고 있는 두 가지 상품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이 전라남도 곡성군에 있는 한옥마을이 있어요. 심청 한옥마을. 여기를 이제 이 한옥마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워케이션을 유치하자라고 해서 그 지역의 협동조합, 로컬 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러스틱 타운이라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마을을 유지를 하면서도 일하는 공간, 오피스를 그 데스커라는 오피스 전용 가구 브랜드와 협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쾌적하게 꾸몄고요. 그리고 카쉐어링 공유 차량 서비스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또 그 곡성의 어떤 그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교통도 좀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 체험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기업형 워케이션으로 꾸몄는데, 이 기업형 워케이션을 혹시 지자체에서 하신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근무 공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뭐 한옥마을이 예쁘고 좋고 주변에 로컬 체험이 많다고 해도요, 근무 공간이 쾌적하지 않으면은 사실 팀 단위로 와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스틱 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고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쿠팡이나 토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유명 기업들의 어떤 뭐 팀 단위 또는 뭐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다 이미 한 번씩은 와서 경험을 해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 단위에서 로컬 워케이션을 시작하시는 팀들은 요 러스틱 타운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 로컬 스티치라고 제가 저번에 을지로에서 로컬 스티치 을지로점 투숙기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로컬 스티치가 MZ세대를 겨냥한 주거 브랜드잖아요. 요즘에 그런 주거 브랜드가 많이 나오죠. 뭐 콜 리빙 이렇게 막 강조한 우리 1인 가구들을 위한 월세 이 서비스인데, 요게 이제 그 로컬 스티치에서 요번에 스티치 노마드 위크라고 해가지고 워케이션인데 팝업 형태로 요번에 제주도를 테마로 해가지고 제주도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워케이션을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돈을 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 현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로컬 스티치가 제주도에서 직접 큐레이션한 그 로컬 상점, 숙소, 식당들 아주 스토리가 있는 곳들을 뽑아가지고 체류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빠르게 매진되고 뭐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컬 스티치가 사실은 여행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브랜드에 가까운 회사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전통적인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사실 공공영역에서 나오는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감각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게스트하우스 뭐 일주일짜리 뭐 투숙 상품에다가 로컬 체험 몇 개 붙여갖고 지금 워케이션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지금 여행 상품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여행업이 가져야 될 경쟁력이라는 게, 저는 막 빅데이터, 메타버스 지금 이런 거를 논할 때가 아니라 다른 업계가 따라올 수 없는 이 콘텐츠 자체의 기획력이나 어떤 트렌드에 대한 감각,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여행이나 관광업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유일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이번 워케이션 이 두 가지 민간에서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이 로컬 기반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곡성군의 러스틱 타운 이거, 예, 그 다음에 이번 로컬 스티치라는 이 부동산 브랜드에서 지금 이번에 7월 20일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의 제주도 팝업 마을 스티치 노마드 위크라는 개인형, 이거는 개인들 참여할 수 있죠. 개인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